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200여 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을 풀어가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품위를 버리는 순간부터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이 겪은 진짜 가난. 정약용은 화려한 학자이자 관료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9살에 유배형을 받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섬마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시간 동안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서를 쓰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을 핑계로 한 행동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는 가난을 숨겨야 할 치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의 한 시기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져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난할수록 더욱 사람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정약용은 가난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눈치를 팔아존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얻는 이익보다 스스로를 잃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말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권력자나 부자 앞에서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당신의 비굴한 태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원칙을 버리고 얻은 것은 결국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열등감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저 사람은 잘 사는가? 세상이 나를 차별한다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당신의 형편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가난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이 단정하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만 날이 거칠면 가난까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을 위해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가장 경계했던 행동입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남들 앞에서 있는 척하려고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괜히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긁습니다. 명절이나 경조사에서 체면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순간 삶은 남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빚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고 당신의 미래를 담보로 잡습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 빌린 돈은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진짜 품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가난한 사람의 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말이 단정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험담을 입에 달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말 한마디는 정직하고 품격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돈은 없어도 신용은 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1000냥짜리 금보다 한 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입니다. 셋째, 남의 물건과 남의 마음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언젠가 갚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돈은 없을 수 있어도 신뢰까지 없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지금 더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가난을 개인의 실패로 몰아갑니다. 힘들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먼저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형편이 나쁠수록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품위는 나중을 위한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세월이 흐르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과거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비굴하게 살았는지 당당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말을 함부로 했는지 신중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약속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기억합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 증명입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기억합니다. 만약 그가 유배 시절 비굴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권력자에게 빌붙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노와 원망으로 세월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말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불평불만을 줄이고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둘째,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십시오. 친구와 만나기로 했으면 시간을 지키십시오. 돈을 빌렸으면 약속한 날짜에 갚으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런 작은 신뢰가 쌓여서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셋째, 빚내서 채면 차리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절 선물도 능력 안에서 하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형편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넷째, 어려울 때일수록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배울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실력은 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을 원망하는 시간에 나를 단련하십시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그 시간에 책이라도 읽으십시오. 그 시간에 새로운 기술이라도 익히십시오. 원망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모력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와 진짜 가난. 정약용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는 잃을 것이 많고 가난한 자는 지킬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품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품위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품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재산이 많아서 기억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했지만 품위를 지킨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간디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당신의 삶까지 값싸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적을 수 있지만 인격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은 어려울 수 있지만 태도까지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은 지나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상황은 바뀝니다. 하지만 품위는 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찾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품위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를 버릴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부터 빚내서 체면 차리는 일을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원망 대신 노력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모여서 품격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처럼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여러분께 드리는 가치는 무한합니다.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지혜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은 여러분이 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